캐나다가 어제 국내 시간으로 오후 11시에 기준금리를 25bp 추가적인 인상하는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캐나다의 기준금리는 2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 현재 캐나다의 기준금리는 4.75%입니다. 어제 국내 시간으로 밤 11시에 캐나다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결과가 나오고 나스닥이 최근에 강하게 상승했던 그 상승분에 비해서 일본 캔들이 마이너스 1.29%로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와주다 보니까 오늘 오전에 이런 기사들이 좀 많이 나와줬습니다. 캐나다마저 금리 인상, 연준 공포에 나스닥이 1.3% 하락했다. 뉴욕 증시, 캐나다 인상의 기술주 약세, 나스닥 1.3% 하락. 호주에 이어서 캐나다도 기준금리를 인상했기 때문에 뉴욕 증시가 덜컹했다. 캐나다도 기준금리를 인상했기 때문에 미 증시도 6월달에 금리 인상을 할 거다. 그래서 증시가 하락했다라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줬는데 저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과거 제 영상에서도 브리핑 드렸었는데 6월 5일에 올려드렸던 내용을 잠깐만 보면은 기존에 전달드렸었던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1안과 2안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었는데 당시에 제가 4만까지도 우리가 열어둬야 될 것 같다. 4만에 대한 내용은 6월달에는 금리 동결로 가되 그 7월달에 있는 그 수치가 25bp 인상을 하면서 그 금리 기준이 한 번은 건너뛰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 가능성을 1년에 딱 4번 발표되는 점도표에 그 주목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었죠. 결국 6월달에 FOMC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체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 부분이고 금리 인상의 6월달은 건너뛸 거다라는 가능성은 현재 CME 그룹의 페드 와치를 보면 향후 다음 달에 금리 인상에 대한 그 가능성을 볼 수 있지만 프로베빌리티 자 지금 이 칸을 누르시면은 향후 12번 이후에 그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표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6월달에는 현재의 기준금리를 유지한 채 5.25%로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다음 달 7월달에 열리는 FOMC에서 추가적인 25bp로 5.5% 그리고 9월달에 금리 동결 나머지 값들은 어디에서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연준에서 공개하는 점도표를 통해서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점도표는 연준이사 7명 그리고 연방은행 총재 12명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되는데 이번 캐나다의 금리 인상에서도 2023년도 1월달 그리고 3월달 4월달에도 4.5%로 3달 동안의 금리 동결을 유지한 상태에서 다시 또 25bp를 인상한 결과값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시장 반응이 나왔던 거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월스트리트 저널, 미국 브루킹스 허친스 센터의 재정 및 통화 총괄 역시도 6월의 금리 인상은 건너뛸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을 밝혀준 데 있고 이번 금리 결정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미네아폴리스 연방총재인 닐 카시케리 역시도 6월달에 금리 동결을 하게 되더라도 그것은 금리 중단에 대한 의미는 아니다라는 내용을 밝혀주었기 때문입니다. 차트적인 관점에서는 나스닥 현물 차트 그리고 선물 차트가 괴리가 생기기 시작했고 나스닥 선물 차트가 선행을 하면서 현물 차트가 후행하는 그림 지금의 이 고점 자리를 뒤따라서 올려주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현물 차트까지 직전의 고점 자리를 넘겨주면서 일봉상 RSI를 고점 자리에 올려준다라고 하면은 이전에 나와주었던 것처럼 신규 진입보다는 리밸런싱 즉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차익 실행 매물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나스닥 선물 차트로 설명을 드리면 일본 캔들 기준으로 어제 하락이 나와준 자리가 마이너스 1.8% 약 2% 가량의 하락분이 나와주었고 현재 자리에서 계속해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와주면서 매도가 나와줬을 때 누군가 밑에서 받아주면서 그 매도세를 받아주면서 횡보하는 차트를 우측으로 끄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는다면 추가적으로 밀릴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있는 구간이고 만약에 추가적인 매수세가 붙어주면서 횡보하는 구간을 가져줬을 때는 과거 직전의 고점 자리를 넘겨줬을 때랑 비교를 해봤을 때 그 RSI를 소화시켜주는 움직임은 분명 나와줄 겁니다. 소화시켜주는 움직임이 나와줬을 때 직전의 고점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자리에서는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밀리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추가적인 매수세가 붙어주면서 횡보하는 그림을 가져줬을 때 직전에 나왔던 이 고점 자리 나스닥 선물 차트 기준으로 13,720포인트를 이탈하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할 거고 만약 더 밀려준다면 지금 표시되었던 이 하단의 지금 하얀색 추세 라인을 깨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의 하단 추세 라인만 깨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반등은 충분히 좀 가능할 수 있을 거다라고 좀 차트를 바라보고 있는데 직전에 나왔었던 거랑 동일하게 지금의 대추세를 결정짓고 있는 지금의 하단 추세 라인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추세 라인을 이탈하고 내려와 준다라고 하면은 분명 큰 하락은 나와 주겠지만 지금 구간에서 이 추세 라인 지금 이 고점 자리를 지켜주면서 이 하단 추세를 깨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반등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구간으로 보고 있고, 단 지금 중요한 게 여기서 가격 조정으로 가격을 빼고 올리느냐 혹은 횡보로 기간 조정을 주고 올리느냐의 문제가 될 텐데, 현재 구간에서 지루하게 횡보를 치면서 계속해서 기간 조정을 준다라고 해도 현재 구간에서 지금의 추세 라인까지 약 2달이라는 기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만큼 최근에 기업 실적으로 인해서 많이 강하게 상승분을 보여줬던 구간이었기 때문이고, 그 기간 안에는 금리 결정이라는 중요한 포인트가 또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알트코인 하나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택스 현재 가격 기준이 890원이고, 스택스는 제가 어제 말씀드리고도 계속해서 좀 크게 상승분을 보여주는 알트코인입니다. 스택스 상승 원인으로는 최근 SEC에서 바이낸스랑 코인베이스를 기준으로 증권형 코인을 판매하고 있다는 명목으로 두 거래소에 소송을 진행했고, 스택스는 2023년도 2월 20일에 SEC에서 최초로 승인된 알트코인이기 때문에 지금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스택스는 제가 과거에 따로 관점 공유방에다가 5월 12일에 추가로 브리핑 드렸던 코인이었는데, 당시에 제가 브리핑 드렸던 게 730원 라인, 지금 거래량이 터졌던 지금의 이 자리까지는 빠져줄 거다, 해당 자리에서는 분명 강하게 반등이 나와줄 거고, 결국은 중요한 지점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어줄 수 있는 코인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던 자리입니다. 추가적으로 스택스 브리핑 전달드리면, 자, 스택스가 주봉 캔들로 봤을 때 지금 보이시는 검정색 실선이 21선이고, 과거에도 주봉이 21선을 돌파해주면서 상승분이 나와줬을 때 197%, 그리고 해당 자리를 이탈하고 내려왔을 때는 마이너스 83%, 다시 이 자리를 돌파하고 지지 받아줄 때는 292%. 현재 자리에서도 주봉상 지금의 21선 검정색 선을 계속해서 터치하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고, 해당 자리를 돌파를 하게 되면은 이전 패턴이랑 동일하게 추가적인 반등이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 그 자리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신규 진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번 주에 주봉 차트 기준으로 급등이 나와주면서 이 자리를 돌파하는 상승이 분명 나와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주봉이 윗꼬리를 달아주고 이 이평선 아래에서 마감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반등보다는 오히려 밀릴 수 있는 그 자리를 열어둬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번 주에 주봉이 20일 이평선 위에서 마감되면서 추가적인 반등분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자, 우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달러 차트 기준으로 POC 라인, 매물대가 가장 많이 형성되어 있는 구간이 원화 차트 기준으로는 약 990원 구간입니다. 930원인 지금의 주봉 21선이랑 990원 자리 이 안에서의 단타 구간은 분명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 다음 구간으로 POC 라인, 매물대가 가장 많이 쌓여있는 990원 자리까지도 만약에 돌파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앞전에 말씀드렸던 지금의 이 저점 자리인 730원 자리도 충분히 깨러가는 그 움직임이 분명 나올 수 있는 그 자리가 좀 열릴 수 있는 코인이다,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중요한 건 지금 구간에서 특정 코인에 대한 이슈 혹은 기술력을 믿고 장기적인 수익의 투자를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지금은 최대한 단기적으로 만약에 내가 수익이 났으면 최대한 빠르게 익절을 하고 최대한 그 리스크 관리를 어디서 좀 잡아야 될지를 집중을 하시면서 투자하시는 걸 좀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브리핑은 이렇게 해서 좀 찾아뵙고 여러분들께 추가적인 브리핑은 관점 공유방에다가 추가로 브리핑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트 갱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